오넥스TV 주간 영업유통 뉴스 81호입니다. 국내 경제 뉴스입니다. 수출이 계속 부진합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달러의 환율이 불안합니다. 경기 침체가 뚜렷해졌습니다.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강달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출 부진은 경기 둔화와 중국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경상수지 개선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25%포인트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1.5%포인트가 가장 큰 격차였습니다. 더 커질 가능성과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업유통 마케팅 기사입니다. 중고가구 거래 플랫폼이 런칭됐습니다. 제품의 개인화, 프리미엄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문명 격차가 이슈입니다. CU가 몽골에서 300호점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해외 매장은 총 430개입니다. 상반기에 해외에서 총 500개 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디저트, 즉석 조리식품, PB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겟커피는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쿠팡 성장으로 재판 전쟁이 한창입니다. 네이버의 내일 도착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쿠팡은 직판 모델입니다. 네이버는 연합 모델입니다. 제조업체의 자율권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CJ 제일제당이 네이버의 도착 보장 전문점에 입점했습니다. 쿠팡과는 여전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긴장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갈등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리바트가 중고가구 거래 플랫폼을 오픈했습니다. 리바트몰이나 모바일 앱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품 사진과 희망 가격, 배송 출발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해체와 설치의 전문 기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대리바트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선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시내 중심과 을지로, 광장시장, 세운상가 골목을 찾는 2030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골목 중간중간에 있는 소품점들과 카페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찾아가는 재미, 보는 재미, 찾는 재미입니다. 세운상가에 있는 호랑이 카페, 금지옥엽, 광장시장에 있는 길거리 노점상들입니다. 서울 동대문과 신설동 사이에 있는 동묘시장도 인기라고 합니다. 경동시장에 있는 금성전파사, 스타벅스 1960도 인기입니다. MZ의 개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편한 일상복이 인기입니다. 특히 등산화와 운동화를 결합시킨 신제품은 출시하자마자 인기라고 합니다. 코스맥스가 맞춤 플랫폼을 런칭했습니다. 나를 위한 맞춤 뷰티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문진 후에 개인 최적화된 샴푸를 만들어줍니다. 앞으로 에센스와 건기식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플랫폼 이름은 3와우입니다. 모든 피부를 아우르는 솔루션의 의미입니다. 프리미엄 수제 펫푸드가 계속 성장 중입니다. 특히 사람이 먹는 식재료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제품들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관절 건강, 다이어트 등입니다. 습식 펫푸드 시장은 매년 고성장이라고 합니다. 유통 경로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무인 매장, 이커머스, 동네 매장 등 구매 경로가 다양해졌습니다. 이들 프리미엄 제품군들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캔 칵테일, 하이볼 등 이색 주류의 판매가 활기입니다. 즉석 음료, 저알코올 제품이 인기입니다. 작년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이들 제품의 판매는 크게 늘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들도 곧 수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30을 중심으로 소비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AI는 이제 인터넷 같은 작업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일에 AI를 접목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AI는 작업 도구로서 활용과 진입 장벽이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기회가 많아져야겠습니다. 챗GPT가 100일 만에 1억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의 아이폰 모멘트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활용 기반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다양한 AI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류와 윤리적인 이슈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월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인스타그램은 월간 18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재단이 10주년을 맞아 메타버스를 도입합니다. 세종학당은 한국어 교육 전문 플랫폼입니다. 세계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K-뷰티가 중국을 떠나 북미 공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패키지와 모델을 다양화함으로써 타일 차이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과 LG는 리뉴얼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가 국내 가맹점들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나이키처럼 직판을 늘리기 위해서 급격하게 가맹점들과 계약을 해지한 탓입니다. 유명인들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글로벌 사업도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재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독약입니다. 준비된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섬이 해외 패션 브랜드를 입점시키면서 온라인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주얼이 중요해졌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맛과 비주얼을 함께한 디저트 카페들이 인기입니다. 노티드와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제 맛은 기본이 됐습니다. 비주얼과 부가적인 가치가 중요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만들고 서비스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높아져야 됩니다. CJ 트렌드 인사이트 팀이 올해 식문화 키워드로 JUMP 점프를 발표했습니다. 즐거움의 J, 유용성의 U, 가치 소비의 M, 궁합의 P가 키워드입니다. Joyful, Useful, Meaningful, 페어링의 앞글자입니다. 세탁기도 빌려 쓴다고 합니다. 공유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렌탈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렌탈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연령층도 늘고 있습니다. 총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초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에는 무상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렌탈 시장이 커지면서 제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업 모델도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세계경제 기사입니다. 주간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미국이 추가 긴축을 예고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3기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연준이 물가 잡기를 위한 추가 긴축을 예고했습니다.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합니다. 노동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물가는 더디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전망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동성입니다. 채권이 많은 은행들은 위험해 보입니다. 문제는 긴축입니다. 앞으로 자금 조달에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재고 회전, 자금의 회전, 유동성 확보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 현황, 자금 회전, 매출 채권의 현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4.5%포인트에서 동결했습니다. 과도한 경기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만장일치 사면임을 확정했습니다. 신중국 건국 이래로 첫 3년임 국가주석입니다. 앞으로 보수화가 더 짙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32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금년 성장률은 5%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중국 사업은 중국 정치의 보수화, 그리고 이전보다는 낮은 성장률에 적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1호 오넥스TV 주간 영업유통 뉴스를 마칩니다. 오넥스TV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